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에 경기 방어주가 빛났다라는 통계가 잡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나온 것보다도 하나둘씩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침체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더 불을 좀 끼얹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소매 판매나 근데 중국 쪽에서의 그 어떤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를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침체에 대한 의견이 지금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이 그 전보다는 좀 완화될 징후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괴롭힐 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걸 보면은 역시 이 침체기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좀 약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빅테크 이런 기업들보다도 역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뭐 이 삼성전자로 잘 가지만 꾸준하게 좀 그 음식료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잘 받쳐주는 기업들이 또 이 섹터 안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트를 좀 가져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경제 지표상으로 경기 침체가 완전 드러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경기 침체다라고 보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차장님? 뭐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근데 좀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뭐 환율에 대한 측면,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좀 그 올라가는 모습에 보면은 이 부분이 또 이제 가격 정가로 이어지고 소비가 닫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지금 주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어때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미국의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든요. 중국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근데 관세를 매겼을 때의 가격적인 측면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미국의 소비에 대한 이 부분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로만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여러 가지를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단서를 제공하는 게 좀 환율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소비와 또 이제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한다 안 한다 또 하잖아요. 뭐 머리 많이 어지럽잖아요. 뭐 4월 모르겠습니다. 네. 2일 얘기 나오니까 네. 만약 된다고 했을 때에 또 이제 파급력 뭐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되면 이런 말씀드렸던 힌트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됐을 때에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은 눈에 보면 이제 뻔한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관련해서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또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일 것 같아서요. 지금은 단순히 지표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저희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피해야 할 경기 민감주 가장 탑픽으로는 뭘 뽑아주시나요? 음, 비싼 거요. 아, 비싼 거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뭐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전자기기도 그렇고 또 여행 레저 같은 여행 레저 이런 기업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나 뭐 가전이나 의류 뭐 이거에 대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을 때의 이 소비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은 전체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좀 경기 방어주를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경기 방어주가 어떤 시장을 주도해서 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이런 기업들이 대안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화됐을 때는 대부분의 어떤 주식시장 쪽으로의 자금 이탈이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대안주로 했을 때는 경기 방어주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업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재,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또 산업의 근간이 바로 이제 중간재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화학이나 또 이제 이런 기계와 같은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피해야 할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굵직한 일정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다 일정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GTC 2025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BOJ FMC 회의 있는데 당장 FMC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일단은 뭐 이번 금리 인하는 다들 이제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이 FMC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선 이 수정 경제 전망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 대한 변화 부분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FMC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초에 이 파월 이 염준 의장이 경기 발언을 낙관적으로 좀 했었어요. 뭐 그런 점에서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기 전망, 뭐 경제적인 뭐 지표나 어떤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던 작년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위에 어떤 정치적인 이 가장 큰 수장들의 얘기에 지금 현재는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정 발언에서 얼만큼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냐 아니면은 최소한의 그 전에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긍정적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냐 최소한 이 부분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잖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관측에 대한 부분도 이 시장에서 이 FMC 쪽 회의의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연준 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예측을 이 부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얘기하는 구조가 좀 크기 때문에 이번 뭐 지난 주에 있었던 어떤 이 물가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소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긍정 큰 발언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은 한번 또 확인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수정 경제 전망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또 우리가 페드워치도 같이 보는데 이 페드워치 상으로의 또 금리 인하 시기도 변화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과 또 연준 의원들이 바라보는 그 예상치들이 유사한지 그런 부분들 보면서 수정 경제 전망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언급을 방금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속보적인 것들도 좀 다루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의 대응점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고 같은 이제 어떤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좀 불만족인 아, 속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어떤 단도직입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확률은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머릿속을 있지 않는 한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측을 좀 하기가 좀 뭐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근거들을 또 제시할 거예요. 또 FTA 당연히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 뭐 이제 이 개정을 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정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이 FTA에 대한 대안이 나올지,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좀 걱정인 게,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이 그거 같은데 그나마 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FTA에 대한 새로운 FTA에 대한 대안을 미국이 뭐 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파급력은 그 전보다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히 한번 좀 예측해 봅니다.